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명분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은 가히 기네스북감이라며 즉각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376회에 이르는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야권의 주장에 검찰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은 36회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땅 문제로 추석 당일 친척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여행을 떠났던 7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약한 빗줄기가 내렸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설악산에는 올해 첫 단풍이 들었는데 내일은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자 탁구 단식 8강전에서 국민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대만의 천스위 선수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해 동메달을 확보했고 남자 탁구 복식도 인도의 신승에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는 내일 중국과의 8강전을 앞두고 최종 훈련에 들어갔고 야구는 내일 홍콩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셋째 날입니다. 귀경이 본격화되고 선선한 날씨에 나들이에 나선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의 도로는 하루 종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승호 기자, 지금 도로 흐름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양방향 모두 소통이 원활한데요. 하지만 한때 전국 고속도로는 귀경길은 물론 귀성길도 극심한 정체를 보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교통량은 542만 대,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52만 대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1시쯤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 넘게 걸렸지만 지금은 정체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후 7시 현재 이곳 서울요금소 도착 기준으로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에서 5시간 40분, 광주에서 4시간 50분, 강릉에서 2시간 55분, 대전에서 2시간 50분입니다. 고속도로 폐쇄회로 화면 보시면서 이 시각 정체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연봉 부근 소통이 원활한 부산 방향과 달리 서울 방향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체 구간인 서해안선 당진 쉼터 인근 역시 이른 아침부터 거북이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양양선 이천터널 구간 서울 방향도 비슷한 흐름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는 오늘 밤 9시에,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1시쯤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내일 정체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전국 곳곳에 늦은 시간까지 정체가 예상돼 안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일어난 400건에 가까운 교통사고 가운데 주시태만에 따른 사고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시고 가까운 쉼터나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귀경길을 중심으로 정체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 정치권 화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격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사장 나오라고 고함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불통이 기네스북감이라며 즉각 제안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이른바 격에 맞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진정으로 민생정치 회복을 원한다면 명분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는 낡은 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밑도 끝도 없이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사장 나오라며 고함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회담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영수회담 상대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공식 요청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은 가히 기네스북감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하지 않는 대신 다자 회담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가진 데 이어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직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수회담은 형식과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 제안은 자격에 대한 이견뿐 아니라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당분간은 성사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여권의 이런 반응은 예상됐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죠. 더욱이 영장 기각으로 탄핵까지 언급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윤 대통령을 공세의 대상으로 잡은 셈입니다. 그 이유를 노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민생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극단적 여야 대립이 아닌 민생이 추석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주도권 선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실추된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차원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란 걸 알면서도 제안한 진정성 없는 정치 공세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곧바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와 현직 검사 탄핵에 이어 법무장관 탄핵까지 추진하면 자칫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폭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가볍게 튀어나오는 분풀이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 물타기를 위한 것이며 일방적인 정치 공세이자 아울러 법원이 혐의에 대해 인정한 부분이 있는 만큼 한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순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거리를 뒀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근무 중인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만나 격려하는 민생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무전망을 통해 연휴에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집에서 쉬지 못하고 이렇게 근무 중이어서 덕분에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한가위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구대에 마련된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찾아 경찰관들의 훈련도 직접 둘러봤습니다. 다리만 딱딱 맞추네. 네, 저희 경찰관들은 살상용 사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체 위주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인근 소방서를 찾아 나라와 기업의 성장은 모두 안전에 대한 믿음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애써줘서 국민들이 아주 든든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연휴 내내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정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 속내입니다. 영수회담이나 국정감사 관련 쟁점은 당에서 맡고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야권은 마녀 사냥이었다며 검찰에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압수수색의 횟수입니다. 민주당은 400회 가까운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36번에 불과하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2년 동안 400건 가까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무차별 피의 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 누설로 마녀 사냥을 주도해 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 376번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되자 검찰은 추석 연휴 중에도 가짜뉴스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등 총 36회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나 관련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도 압수수색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놓고도 민주당과 검찰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죄 없으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장 기각 후 영장 기각이 죄 없는 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한 장관의 발언은 무죄면 기각일 테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취지일 뿐 영장이 기각됐으니 무죄라는 말은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다며 발언의 취지가 왜곡돼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네, 정치톡톡 오늘은 이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연휴에도 쉬지 않고 돌아간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인데 거기서 나온 발언, 논란이 된 발언인데 누가 무엇을 애교라고 칭한 겁니까?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재판 결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을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40억은 제가 1,000억 넘게 1년에 1,000억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비용이 40억 원이란 얘기인데 세금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선거가 내년 총선 전에 마지막 민심 승부처거든요. 그래서인지 그야말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40억 정도는 애교로 봐달라는 밉상 김태우 후보. 무개념의 끝은 어디입니까? 폐륜적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에서도 대응을 했을 텐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2년 전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가 드러나면서 보궐선거를 치렀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의 성비위로 발생한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 것은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다음 주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현실 정치에 언급했는데 뭐라고 했냐고 하면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했어요. 네, 어떤 대목에서 나왔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취임 인사 전화를 오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화답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자 최근에 보면은 유독 전직 대통령들의 공개 행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이었죠.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서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재임 시절 만들었던 4대 강보를 찾아 지역 주민을 만날 예정인데요. 분명한 건 전직 대통령마다 뚜렷한 지지층이 있고 임기 성과도 다양하기 때문에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더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과제 중에 하나가 당내 내용, 특히 비명계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한번 볼게요. 통합이냐 응징이냐 두 가지 카드 중에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비명계 척결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표 체포에 동의했던 의원을 색출해서 징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인데요.
6개월 전처럼 이 대표가 어떤 쪽이든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6개월 전에는 이 대표가 뭐라고 했었죠? 통합이었습니다.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예.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하지만 체포한 가결로 당시 강조됐던 민주당의 대통합 기조는 사라지고 지금은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때 다시 한번 통합을 강조할지 아니면 일정 수위의 응징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한미일 3국이 IAEA 회원국 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 발언을 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북한과 러시아를 향한 압박 메시지를 내놨습니다만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곧 있을 한중일 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함상욱 주 오스트리아 대사는 한미일 3국 공동 발언을 대표로 읽으며 지난 30여 년간 북핵 문제가 여전히 지속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핵 문제를 다루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공동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8월 세 나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세계 각국에 보여준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IAEA 총회가 열린 날 영국을 방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도쿄나 워싱턴으로 갈 수 없다며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미일은 중국에 대한 언급을 자제함으로써 한중일 북중러 구도로 동북아 질서가 고착화되는 것을 피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역시 당분간은 북한, 러시아와 거리 두기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이라는 시장 관계를 잃을 수는 없거든요. 북중러 연대는 지금보다는 강화되겠지만 과거 냉전 시절의 북중러 삼각연대와는 성격이 다를 거다. 중국의 협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한미일과 중국 대신 러시아와 손을 잡아 국제 고립을 탈피하려는 북한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추석에 땅 문제를 둔 가족 간의 갈등이 흉기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당숙이 조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전국에서는 긴 연휴 가족 여행 중에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추석 당일인 어제 오후 4시쯤 70대 남성이 이곳에 사는 자신의 오촌 조카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를 당한 조카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조카의 집을 찾았다. 토지 문제로 시비가 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왕래는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워낙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평상시에 이제 억눌려 있던 그런 게 이제 폭발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경찰은 이들이 전부터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강원 양양 남대천에서는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온 뒤 미리 쳐둔 그물을 거두려다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7층 높이 외벽에 매달려 있다 구조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건물 14층 옥상에서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오다 중간에 줄에 걸려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전북 남원 지리산에서는 산행하던 50대가 낙상으로 크게 다쳐 소방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그제 28일 새벽 서울 강남 학동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6km 추격전 끝에 2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에 마약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온 것을 확인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네, 덥다 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설악산에 단풍이 든 걸 보면 이제 정말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비가 온 곳이 많았는데요. 10월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연휴에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겉옷 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남산골 한옥마을이 북적거립니다. 오후 한때 내린 비로 땅은 흥건하게 젖었고 사람들은 우산 하나씩을 들고 다닙니다. 애들이 한복 입고 체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내하고 같이 이제 오랜만에 이 한옥마을에 왔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예상치 못한 비가 와가지고 많이 좀 당황을 했었는데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수준의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8.6도, 춘천 15.5도, 대전 14.2도 등 전국이 19도를 밑돌았습니다. 이달 초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걸 감안하면 순식간에 가을로 접어든 셈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도심 속 나무들의 나뭇잎 색깔도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에는 오늘 올 들어 첫 단풍이 들면서 추석을 보낸 등산객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최고 10도까지 낮아지면서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어젯밤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4시간 동안 카드가 먹통이 되면서 결제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카드는 회원수가 1,400만 명에 달하는 1위 업체임에도 전산장애를 곧바로 알리지 않아 더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어제 자정 무렵 신한카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입니다. 시스템 오류로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지만 지금은 복구됐다며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오류로 저녁 8시부터 11시 4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신한카드와 연계된 모든 결제가 막혔습니다. 대목인 추석 당일 벌어진 사고에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카드 사용이 막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추석 연휴라 마트에서 이것저것 구입을 했는데요. 이 신한카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를 듣지는 못했고요. 신한카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돼서 좀 황당했어요. 신한카드와 연동된 삼성페이는 물론이고 신한카드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페이 플러스까지 모두 먹통이 된 겁니다. 인터넷엔 신한카드가 보안 관련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은 문제라는 주장이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신한카드 측은 하드웨어상의 문제라며 부인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SSL 인증서 오류는 아니고요. 저희 승인 시스템 장비에 물리적인 오류가 발생해서 승인이 안 되는 상황이 좀 발생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원수가 1,400만 명이 넘는 대형 카드사에서 저녁 시간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고 이를 제때 공지하지 않은 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고물가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연휴가 끝나면 더 걱정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우유 가격이 오르고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 역시 순차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며 우유를 고릅니다. 지금도 부담스러운 우유 가격 또 오릅니다. 편의점에서 당장 내일부터 일부 제조사의 우유 가격이 오를 예정이고 대형마트도 소비자 가격을 제조업체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1.5리터짜리 2개 정도 구매를 하고요. 아무래도 우유 소비가 좀 부담스러워서 좀 줄이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7월 원유 가격이 오른 영향인데 우유가 들어가는 빵과 아이스크림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빵을 하니까 이 빵 쪽의 타격이 훨씬 크죠. 당연히 올려야죠. 오르면은 지금 뭐 우유만이 아니니까 오르는. 공공요금과 기름값도 불안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정부는 연휴가 끝나는 대로 4분기 전기료를 발표합니다. 한전의 적자가 크고 3분기에 동결됐던 만큼 이번엔 오를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들께 이미 발표한 기존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단의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3%대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0.7%포인트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 끌어올렸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2주 연속 상승해 1,8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물가 지표를 2%대까지 낮추겠다는 구상이지만 당분간 고물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내일은 대회 4연패에 도전하는 우리 야구팀이 홍콩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는 지금 34도 무더위고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만 선수들은 유쾌하게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결전의 땅 샤오싱에 도착한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야수들은 달리기로, 투수들은 캐치볼로 몸을 풉니다. KBO 리그보다 높은 마운드와 긴 인조잔디에 최대한 적응해보고 체감 온도가 34도에 흡사 한증막 같은 무더위도 부담입니다. 날씨가 엄청 습합니다. 한국이 좀 시원할 때쯤 저희가 딱 여기 와가지고 적응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대표팀의 분위기는 비장함보다는 유쾌함에 가까웠습니다. 문동주는 싱가포르에서도 자기가 알려졌다고 자랑하며 아시안게임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배지 트레이드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지 교환하고 싶었는데 아직 교환할 선수가 안 나타나가지고요. 선수촌에 있는데 싱가포르 선수들이 먼저 알아봐줘가지고 좀 영어를 쓰시길래 저도 조금 영어를 하기 때문에 타격 훈련에서 계속 홈런을 쏘아올린 노시환은 필승 의지를 투규의 미소로 가름했습니다. 연습 타고 때 홈런 엄청 날리던데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셔트 쳐야 대표팀은 내일 홍콩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4연패에 도전합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에겐 참 익숙한 명절 연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추석은 낯선 풍경일 겁니다. 이맘때 가족이 더욱더 그리울 이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그 모습을 김도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매기는 소리에 답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순례의 마지막 구호에 어정쩡한 자세를 힘겹게 유지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껏 땀을 흘린 다음엔 송편과 식혜로 배를 채웁니다. 떠나온 나라는 모두 다르지만 다 함께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우고 즐기고 있습니다. I think the meaning of Chuseok is like spending time with your family and your ancestors and having a very good time. So I played Dakjitige where you like slap a square into another one. It's really fun to play because it's just fun and with your friends it's nice. 주로 조선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자녀인데 타지살이에 서로 유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Others of our students they've lived in Korea a very long time, so they have a deep connection to Korea. And we have other students that have just arrived in Korea recently, and so they need to learn a little bit about Korean culture. So the school does lots of things to recognize Korean culture.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업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문화 차이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도실도 마련했습니다. 조선업과 제조업에서 국내 인력이 크게 줄며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귀한 일손이 됐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추석상에 오르는 음식들은 냄새부터 맛있습니다. 기름에 부치고 튀긴 것들 보면 한없이 먹게 되죠. 그러다가 자칫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누적되면 심혈관 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맛있게 드시되 과식은 말아야겠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장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희 전이랑 튀김이랑 그리고 수육이랑 그리고 한가랑 떡이랑 그런 거 준비하려고 시장에 나와봤어요. 명절 음식이 맛은 좋지만 대부분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동맥 경화 등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에너지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론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수치 조절을 위해서는 식단 조절을 동반한 다이어트가 효과적입니다. 30대 김태진 씨는 최근 5kg을 감량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치를 낮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좀 과체중이었었던 상태여서 혈압도 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불편감이 좀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체중 감량을 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평소에도 정기검진을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가을색이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되는데요. 앞으로 단풍은 빠른 속도로 남하해 10월 중순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로 오늘 아침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모레는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오전 한때 강원 동해안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비구름은 대부분 물러갔지만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도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12도, 대전은 14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3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대부분 16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 빠질 수 없는 민속놀이 모습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